안녕하세요. 에너지 정의행동의 사무국장 이현경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 중에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목으로 탈핵, 탈석탄 함께 가요 라고 잡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원칙으로 제가 잡은 것이 바로 탈핵과 탈석탄을 함께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고서 시작을 해볼까 봐요. 올해 5월 18일 날 났던 기사인데요. 저는 한겨레 신문의 텍스트를 가지고 왔지만 같은 날짜의 기사들을 보면 다양하게 언론에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되려면 2035년까지 발전 부문 탄소 중립 거쳐야가 바로 기사 제목입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가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하려면 그 이전에 전기를 만드는 분야에 있어서는 빠르게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인데요.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든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즉시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탄소 중립을 하는데 발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빠른 주문을 했는지를 뒤에서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빠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원칙들을 우리는 가져가야 할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도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담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즉 청와대에서 발간하는 소식에 따르면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숨을 쉬면서 말을 하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산업활동을 하면서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으로 만든다. 여기선 최대한 줄이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을 흡수하고 제거하려면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0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위적 탄소 배출은 0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는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0으로 만드는 것. 이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에너지 이야기로 들어갈까요?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바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화석연료를 주로 경제활동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석연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탄, 그리고 석유, 그리고 가스가 있습니다. 모두 다 땅속에서 우리가 캔에서 쓰고 있는 지하 자원 중에 하나이죠. 주로 석탄은 어디다 쓸까요? 내 주위에서 석탄을 바로 이용하는 걸 보신 경험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석탄은 대부분 전기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석유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네, 바로 떠오른 거 있으시죠? 자동차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다 석유가 더 많이 쓰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죠.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석유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가스는 어디다 쓸 것 같으세요? 집에 취사나 난방하는 데 가스 보통 많이 쓰시죠. 그리고 자동차에 쓰기도 하고요. 또 전기 만드는 곳에 역시나 많이 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을 이어가는 수단으로 이 세 가지 모두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들을 우리 대부분 에너지 분야라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어디서 되는지 바로 이 그래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가 나오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분야는 바로 옆에 원을 다시 보시면, 옆에 도너츠를 다시 보시면 그 에너지 분야를 다시 정리한 건데요.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산업이라고 불리는 주로 전기 만드는 산업, 그리고 보라색의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산업, 그리고 초록색의 수송, 교통 분야인 거죠. 그리고 주황색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에너지 분야가 거의 87%, 거의 90%에 육박하죠. 90%나 되는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그리고 농업이나 폐기물 분야에서 약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으로 좀 보여드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어디서 많이 했는지 기업의 순위를 쭉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자료 중에 있는 건데요. 1위는 포스코라는 기업입니다. 포스코는 예전의 이름은 포항제철이었어요. 즉 철을 만드는 회사죠. 포항에 가면 아주 커다란 회사가 있는데요. 포항제철이라고 불렸던 이 포스코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입니다. 보면 숫자가 확연히 큰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2등부터 6등까지 쪼로록 5개를 보시면 다 발전 회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바로 전기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 5개의 기업은 주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남동발전이 규모가 가장 크고요. 나머지 4개 발전은 해마다 조금씩 순위가 바뀌기는 하는데 결국은 2등에서 6등의 자리를 저 5개가 골고루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7위를 보실래요? 7위가 또다시 제철이죠. 철을 만드는 회사고요. 8위 삼성전자, 9위 발전, 10위는 시멘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 에너지 분야, 에너지 산업이라고 불리는 분야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 1위로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 통틀어 있는 10개 회사를 다 합치면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조금 쉽게 이해해 보면 이 10개 기업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면, 즉 인위적으로 나오는 온실가스를 0으로 이 10개 기업이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데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50%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줄이려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들,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혹은 대기 전력을 차단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스스로의 노력들은 아무리 다 합쳐도 이 10개 기업에 배출하는 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 배출 기업들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책임들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가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저기 있는 5개의 발전 회사가 전기를 태양이나 풍력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이것을 포함해서 모두 에너지 산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은 이러한 에너지 산업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형태로 산업을 바꿔가는 것 역시도 에너지 전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석탄 발전, 핵 발전 대신에 태양이나 풍력으로 바꿉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좁은 의미의 에너지 전환이겠지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조금 큰 틀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순위로는 2위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발전 산업들이 배출량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분야를 조금 더 제가 떼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 석탄 발전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일부, 그리고 남해안 일부, 그리고 서해안에 다 몰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석탄 발전의 50% 이상이 충청도에 몰려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석탄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의 약 40% 정도를 생산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충청남도에 있다. 즉, 우리나라 전기의 20% 정도는 다 충청도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석탄 발전으로 인한 피해들, 석탄재가 날린다거나 거기서 나오는 아주 고압의 송전선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피해들이 지금 충청도에 많이 모여 있다는 의미겠죠. 제가 얼마 전에 당진에 사시는 분 SNS를 봤는데요. 그분이 경축하면서 SNS에 올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당진이 우리나라 대기질 오염도 1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속 당진이 우리나라 대기 오염 지수가 되게 높았던 지역입니다. 바로 당진이 지금 저기 석탄발전소 몰려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당진에 사시는 분들은 바람이 부는 날은 바깥에다 빨래를 못 넣는다고 해요. 석탄재가 빨래에 그대로 앉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충청도는 고스란히 안고 전국에 전기를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핵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그 차지하는 양이 저기 보이는 4개의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전라도 영광, 그리고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주, 그리고 울진 이렇게 4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즉 4개 지역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25%의 전기를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몰려있는 이 지역들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역시나 초고압 송전선의 피해들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도시에 살고 있거나 혹은 저렇게 대규모의 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저희,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들에게 빚을 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는 신재생이라고 해서 6%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원에 보면 유연탄, 즉 석탄이죠. 석탄 발전이 40%, 그리고 LNG, 가스 발전이 27%, 그리고 원자력, 핵 발전이 2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6%가 신재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재생을 제가 옆에 도너츠로 다시 옮겨 보겠습니다. 신재생이죠.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만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두 개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재생의 도너츠 중에서 가장 큰 폐기물 분야는 신에너지에 속합니다. 신에너지,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다 신에너지로 들어가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라고 알고 있는 이것들은 아직까지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다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IEA, 즉 세계에너지기구가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탄소 중립을 제시했던 것에 따르면 우리는 2035년까지 저 옆에 있는 신재생으로만 100% 채워야 된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갈 길이 멀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넓게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넓고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전기에너지 굉장히 편리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휴대폰을 들고 다니다가도 휴대폰 배터리가 없으면 어느 곳에서든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잭만 있다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에너지에 우리는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삶을 살고 있죠. 거기에 한 단계 나아가서 소비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것이 마치 잘 사는 삶으로 우리는 이해되고 있고 어느 순간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죠. 경제를 성장하는 것, 그리고 돈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조금은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소비하는 삶, 옷장 문을 딱 열면 오늘도 입을 옷이 없어요. 옷장 속에 굉장히 많은 옷이 있는데 나는 왜 입을 옷이 없다고 생각할까? 해마다 철이 되면 입을 옷이 없고 해마다 철이 되면 들 가방이 없고 또 휴대폰은 6개월만 지나도 구식인 것 같고 이렇게 인식되는 나의 사고방식들을 조금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전기화에 대한 모순이에요.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정책 중에 빠르게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바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인데요.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세요. 혹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요즘 집에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 인덕션 혹은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경향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품들을 전기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차고요. 자, 친환경 차이니까 전기차로 바꾸세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그것은 기후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전기차는 당연히 탈 때 전기가 필요하죠. 그 전기는 어디서 올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이 40%, 핵 발전이 23%,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가스 발전이 27%나 되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는 전기차의 전기는 역시나 석탄과 가스와 핵 발전에서 오고 있습니다. 차 자체에서는 온실가스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 차에 충전되는 전기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동차를 만들 때 철로 만들죠. 그 철을 만드는 기업, 포스코 혹은 현대제철? 그렇겠죠. 포스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1위의 기업이고요. 현대제철 역시도 7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낸 철로 생산한 자동차, 기후위기 해결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전기차로 바꾼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전기차에 오는 전기, 그리고 그 전기차를 만드는 차체, 철을 생산하는 과정을 먼저 탄소 중립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그 전제들을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 두 번째는 소비를 먼저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에너지와 관련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태양과 풍력으로 모두 바꾸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사실 이 원칙 두 번째, 소비를 줄인다라는 것에 어긋나는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가 전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얼마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를 줄일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전력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 이런 순서가 더 올바른 순서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텔레비전을 적게 본다거나 이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 우리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빌딩들, 그리고 대규모의 건물들을 먼저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로하우스, 에너지 제로하우스 혹은 패시브 건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물에서 전체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뭐 유리를 바꾼다거나 단열을 잘한다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가는 것을 바로 건물의 효율화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는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산업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아까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철을 만드는 과정을 탄소가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다른 공정으로 전환하고 탄소 발생을 줄여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쓰도록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죠. 펑펑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규제하고 서로가 독려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는 함께 가야 하는 노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일단 소비를 먼저 줄여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정의로운 에너지 원을 선택할 필요가 있죠. 우린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이나 풍력을 이야기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딱 생각해보면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즉 온실가스가 덜 나오는 방식입니다. 오염이 없기도 하고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는 에너지원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다른 생명 그리고 다른 가치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한 에너지원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발전소는 역시나 정의로운 에너지원으로 선택될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발전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핵발전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이고 또 미래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다른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는 정의로운 에너지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자라는 서로의 사회적 합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에너지는 우리가 선택한다는 당연한 원칙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남에서 얻고 혹은 경주와 울산과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얻는다. 그거보다 서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서울에서 얻어야 된다. 라는 원칙이 더 분명하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집에서 최대한 생산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광 사진입니다. 산지를 깎거나 갯벌을 매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들을 적절히 활용한 방식이고요. 마지막에 보는 사진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들이에요. 요즘에는 효율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디자인 면에서도 많이 보완이 돼서 저렇게 건물에 우리 벽돌처럼 혹은 타일처럼 붙이는 방식의 태양광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원을 우리는 도입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런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리고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함께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 보는 사진은 서울시에서 에너지 자립마을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서울은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방식을 정하는 자리였고요. 옆에 보이는 2017년 1회 정기총회는 좀 낯선 사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서울에 있는 국사봉 중학교의 정기총회 사진인데요. 국사봉 중학교는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태양광을 학교 건물에 올리면서 협동조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 협동조합의 운영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어떤 에너지를 선택해서 어떻게 지을 거고 또 어떻게 분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피해도 입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하고 탈핵, 탈석탄, 제가 지금 쭉 몇 가지의 원칙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탈핵과 탈석탄은 석탄을 없애면 전기를 못 쓰니까 핵발전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핵발전을 없애면 전기가 부족하니까 석탄은 없애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다 바꾸지 못한다고 하면 핵발전 또는 석탄발전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니라고 답을 했겠죠.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전에 소비를 줄이는 일, 효율화하는 일, 산업 공정의 전환을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라고 저는 답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의 답이 진행이 되려면 우리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먼저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물건을 생산함에 있어서 그에 따르는 폐기물의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오염의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다른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죠. 이것들이 어느 순간 전 지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곳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그리고 갈등을 겪고 있구나, 건강에 혹은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부터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비를 지향하고 또 편리함에 익숙해진 이런 삶들을 한 번쯤 더 돌아보아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저한테 또 다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태양광으로 우리 집에 태양광 발전을 달면 이 태양광 발전을 나중에 폐기해야 될 텐데 그 폐기하면 플라스틱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플라스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분이 질문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를 사용하면서 핵전기 또는 석탄전기를 사용하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죠. 핵발전소와 석탄발전소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고요. 핵에서 나오는 방사능 폐기물, 그리고 석탄에서 나오는 석탄재 폐기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죠.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우리 집에다 달면 내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그 폐기물을 좀 더 잘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았던 이 문제들을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을 이야기해 보자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 혼자만의 착한 실천으로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10개의 기업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10개의 기업만 탄소 중립을 해도 우리나라 50%가 줄어들더라. 놀라운 사실이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생산하는 전기, 거기서 생산하는 철,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와 시멘트 등등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바꾸어갈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행동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 절약을 하겠다. 나의 실천. 그리고 내가 에너지 절약을 하고 우리 집에 태양광 발전을 달 테니 정부는 우리 집에 오는 나머지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집에 이용하는 승용차가 아니라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자전거를 탈 테니 그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차로 바꾸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요구하지 말고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그리고 옆에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에너지를 어떻게 태양광으로 바꾸지? 어떻게 풍력으로 바꾸지? 이렇게 고민하기 전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들을 요구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전환, 탈핵, 탈석탄. 그래서 우리 함께 이루고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